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0월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10월 2일장이 시작이 되어 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개파락을 띄우긴 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현재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물론 어제 나스닥이 1.5%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늘도 상당히 하락이 또 심해지겠구나.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장에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어제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 거에 비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최근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또는 뭐 반도체 겨울이 왔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현재 글로벌 평균치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일어난 하락은 결국 과대하게 낙폭을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락이 과대하게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상승폭은 지금까지 하락폭이 컸던 것만큼 상승폭 또한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이 담고 있는 주체를 보면은 이 외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주가가 최근 이런 반등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계속 외인들이 물량들을 좀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내고 저점을 한번 깨고 나서 그때부터 외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절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언론에서 하는 뭐 악재가 쏟아졌다, 이제 악재가 나왔다, 이제 반도체는 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최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방향성이 지금까지 이게 영업이익 차트인데, 영업이익과 이 현재 현물 가격과의 어느 정도 차트의 모양이 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표가 될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2분기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현재 시장 상황의 영향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의 하방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는데,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직전 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컨센시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이런 저점 구간을 형성해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건 알겠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그대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를 만들어낸 뒤에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또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지우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저점이 나온 게 맞아요. 네,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 저점을 깼을 때,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깨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현재 이 구간이죠. 이 저점 라인이 낮아지고 저점 라인을 깼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우리나라 지수가 1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이렇게 급락이 한번 오고 단기적인 반등이 오고 한 번 더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서 저점을 낮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이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이 저점 라인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추세가, 지금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이제는 상승 쪽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한 거고, 우리는 이런 거를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볼 때, 그리고 현재 올라가는 추세에 대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저점 구간이고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기에서 고점 구간 대략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고, 제가 그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줄곧 이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고점을 높여 갔었는데, 이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는 게, 과매수 구간이요.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가, 이 매수 구간에 대한 포인트가 80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 신호를 잡는 건 한번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면은요, 어쨌든 지금은 강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점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대한 포인트가 또 낮아지는, 또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무조건 여러분들께 50% 이상 절반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타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보다 한번 고점을 찍고 또 그 고점에 대한 쌍고 혹은 그 고점을 살짝 넘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추세가 깨지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도 그랬고 이 눌림목 자리에 대한 상승 추세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쓰는 주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체도 이런 지표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확률 높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이닉스는 좋으니까, 하이닉스는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이 가격이 얼마든 간에 난 무조건 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번 최근에 지금 곧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물량대, 그러니까 매물대를 한번 크게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하락을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가 방어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 추세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추세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전 고점, 최근 이 단기 고점까지는 뚫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최근에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자, 금리 인하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 경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계속 단기적인 이런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지수가 한 번은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모든 주가가 다 빠질 때 우리는 이걸 매수 타점, 정확한 눌림목 자리에 대한 매수 타점만 잘 잡고 가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의 추세가 아니라 한 번 더 빠졌을 때 우리가 잡는 그 추세, 이 추세를 꼭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기 상승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 현금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현금화를 하고 예수금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수금을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1차로 가져가야 하고요. 그 다음 추세를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추세를 잡고 그 뒤에 상승폭을 먹는 게, 그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타점들, 그리고 실시간 타점들과 이런 자료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저와 함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종목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개파락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또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가는 분명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그널을 가지고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고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은 이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우리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제 침체다, 뭐 아니면 금리 인하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대선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런 이슈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테마성 종목들, 테마 섹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테마성 섹터들 안에서도 현재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미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는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기에 대한 종목 리스트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적어드릴게요. 010에 2011 9671로 SK 하이닉스에 저에게 하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내가 종목에 대한 타점을, 그러니까 매도 타점과 이런 매수 타점,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내가 진입을 하면 손절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손절가를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지지와 저항 라인, 그리고 손익비 측면에서 손절가를 어떻게 둘지, 그리고 이 파동적인 측면, 항상 주가는 이렇게 일정하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과 말씀드렸던 급등주들,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방까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장중에 혹은 장 마감 뒤에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시황 분석과 또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